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인 만화가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일본의 장기 미제 사건 고토구 카메이도 여성 만화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 일본 도쿄도 고토구 구청에서 파견된 인구조사원이 세대별 거주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카메이도 지역의 한 맨션을 방문합니다. 3일 전부터 맨션을 돌고 있던 터라 조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604호만큼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게다가 환풍기를 타고 기분 나쁜 썩은 내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열린 문 틈으로 집안에 고여있던 악취가 쏟아졌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조사원은 아파트 관리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관리인은 침실 매트리스 위에서 부패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5년 전부터 604호에 혼자 살고 있던 28세 여성 요시다 요코였죠. 발견 당시 시신의 얼굴 위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고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속옷 차림으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도쿄의 9월 평균 기온은 26.6도로 한국의 여름처럼 후덥지근하고 습기도 높죠. 상온에 노출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얼굴 확인 및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고, 치아 기록을 통해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안에서 발견한 9월 28일자 영수증과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열흘 전쯤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처음에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체를 부검한 결과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몸 곳곳에서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도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로 인한 질식이었습니다. 명백한 타살이었죠. 문제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현금 300만엔이 그대로 있었기에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진 않았죠. 집안도 거의 어질러지지 않은 상태였고 물건을 뒤진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발생한 범죄라 성범죄 목적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피해자가 발견 당시 티셔츠 한 장만 걸친 반나체 상태였던 데다가 눈에 띄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가벼운 몸싸움 흔적과 목졸림 외에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요시다 요코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요코는 만화가였거든요. 요시다 요코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졸업 직후에는 스기자키 쿠우르란 필명으로 본격적으로 동인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BL 장르의 개그 만화를 그렸는데 직접 발행한 동인지를 코믹마켓 등 일본의 동인 행사에서 판매할 때면 부스 밖으로 긴 줄이 세워질 만큼 꽤 유명한 작가였다고 하죠. 동인작가 활동만으로 20살에 연수입 1000만엔을 찍었다고 하니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미 만화가의 삶은 언뜻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녀와 그녀의 작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코믹마켓 등의 동인활동 행사가 국제 규모로 커져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거래 플랫폼 및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관련 플랫폼은 전무했고 판매자가 행사장에 나와서 자신의 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파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개인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판매자 즉 작가의 개인정보가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독자이자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시다 요코도 유명세를 얻으면서 집으로 불쑥 찾아오거나 동네 주변에 서성 있는 이들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었죠. 살해당하기 몇 년 전부터 스토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기에 주변 사람들은 요시다 요코가 악성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션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도 발견되었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범인이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피해자의 열쇠에 접근이 가능한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을 한 번 이상 방문한 만화작업 어시스턴트, 동료, 친구, 지인, 친지, 이웃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부패된 시신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았고 피해자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용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웠죠. 살해된 요시다 요코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남자 관계를 알리기 꺼려해 어떤 남성들과 알고 지내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풍석점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유흥 주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 일한 것은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동인작가는 부업이고 풍석업이 본업이라고 할 만큼 일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일했던 업소는 시부야 내에서도 고급 유흥주점으로 꼽히는 회원제 클럽으로 정재계 유명인사들과 인기 연예인들도 자주 출입하는 곳이었죠. 피해자는 여러 연예인을 단골 손님으로 두고 있어서 관련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
음식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2004년 10월 11일 자신의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남성 K씨가 아사히 TV에서 방송된 기적의 문 TV의 힘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요시다 요코가 살해당하기 직전 한 행사장에서 마주쳤을 때 직접 쓴 편지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외국인 팬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K씨가 공개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 아마 2-3일 내로 죽을 것이다. 내가 표적이 되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팬에게 살해 당할 것 같다.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팬은 매일 편지 같은 걸 끈질기게 보내는데 너무 끔찍하다. 일본인이 아니라서 더 무서운 것 같기도. 모두 내가 없더라도 나를 대신에 열심히 활동해주길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K씨는 피해자가 죽기 전 자신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지금 읽지 않아도 되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관해 달라고 했고 필요한 때가 오면 이거 달라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듯한 내용에 패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편지는 살해된 요시다 요코가 아니라 남성 K가 쓴 조작 편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K는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자백하며 편지를 위조한 이유에 대해 요시다 요코는 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고 나 역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꾸민 일이라고 대답했죠. 그 자체네요. 사건은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큰 화제가 된 만큼 이런저런 이야기에다 별의별 것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온 초능력자라고 소개된 크리스 로빈슨이라는 남성이 투시력으로 작성한 범인의 신상정보와 몽타주를 공개하기도 했죠. 몽타주는 25세에서 35세의 중동계 외국인이며 신장 165cm 정도의 근육질 몸매라고 나왔습니다. 카메이도와 가까운 종점역에 거주하며 범행 후 발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추측을 했죠. 마치 용의자의 정체를 미리 파악한 듯 상세한 신상 정보였지만 당연하게도 출처가 초능력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은 낮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에 공개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제보자는 몽타주와 매우 닮은 아랍계 남성 A를 알고 있으며 A가 시부야에 있는 풍속점의 아가씨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마침 피해자가 일했던 회원제 클럽도 시부야에 있었는데 요시다 요코가 풍속점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는 수사 당시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제보자는 A가 아가씨에게 고가의 귀금속 등을 선물했는데 거절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칠게 욕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아무래도 A가 최근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일 것 같다고 지목했죠. 하지만 제보자는 애초에 익명으로 제보했기에 찾을 수 없었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A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미궁 속으로 빠졌고 결국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범인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서 자체가 너무 적기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고토구 카메이도 여성 만화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